전에 공부하다가요, 공부가 이제 꽤 됐었는데, 좀 무리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 이제 기운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 이제 그걸 빼느라고, 기운이 좀 뭐가 덩어리 중에 많이 차 있었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너무 많이 덩어리 중에 많이 차 있어서, 그걸 뺀다고 그럴까, 좀 기운 좀 없애려고, 조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직 좀 차 있고 해서 요새는 좀 많이 빠진 것 같답니다. 덩어리진 것들이. 기운이 좀 빠져서. 네, 덩어리진 것들이 좀 많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호흡하는데 불편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호흡을 다시 줄여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지션이 다 돌아는 갔는데요. 이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줄여서 하니까 요즘 한 10초 내지 15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15, 근데도 불구하고 4역까지 기운이 간답니다. 또 가야지 평만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렇게도 그냥 호흡해도 됩니까? 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흡을 얼마나 했었나 우리. 그 전에 좀 많이 듣기로는 억지로 늘려서는 뭐 자기 사람대로 3분, 몇 분 이렇게까지도. 그러면 그건 무엇이지? 3분을 했네 어쩌냐 하면 조직이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은 조직이 아니지. 예, 그렇게까지는 했답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전부 그저 채식대로 하는 바람에 고생이 나거든. 예.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줄여서 하는데도 10초, 15초인데도 자입이 풍만해도 꽉 찬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흡이 좀 불편할 텐데. 순하게 해가지고, 호흡을 순하게 해가지고 10초로든지 20초로든지 30초로든지 계단적으로 조금씩 올리지. 그건 졸지에 아래다가 3분 했다면 3분에는 폐기시킨 거지. 기운을 억지로 천프간 아랫배에다 막 뭐라는 거니까 그걸 지금 바로 고치려면 안 되는 거고, 내 품어버리고선 다시 지금 3분 하던 사람이면 단 10초, 20초는 될 거 아니야. 10초에서부터 다시 순하게 하면 된다고. 그럼 이 덩어리 지는 게 자꾸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립니까? 자꾸 이렇게 순하게. 덩어리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덩어리가 없어지는. 그러면 제대로 돼서 호흡이 한 1분 가까이 갔을 때 덩어리가 다시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1분까지는 가지 않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서 15초든지 20초든지 해가지고 그놈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거기 뭉치있던 건 풀어줘. 풀어집니까? 그걸 그냥 두고 억지로 하려면 호흡을 길게 하려면 안 돼. 덩어리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15초분, 20초분 다른 호흡을 해가지고 분하게 가만 이렇게 돌려서 내면 괜찮다. 근데 그 단전에 뭐 덩어리라든가 기운이 덩어리지든가 기지 않으면 덩어리가 뭉치는 것이 없고 채식하다가 뭉친 거라서 그것이 이제 숨을 순하게 쉬어버릇해야 한 달, 2달 요걸 봐야 그게 다. 그래서 현빈이가 될 때도 이것이 덩어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뭉치는 것도 없이 현빈이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억지로 나가서는 안 되지. 나가더라도 이게 기분이 덩어리가 뭉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덩어리가 무슨 뭉치는 덩어리가 기운인데 기운이 그냥 빠지지 왜 거 가서 뭉쳐나가나. 뭐 덩어리 찐 것 같으면 이렇게. 채식을 했기 때문에 숨을 그치고 그냥 몰아넣기 때문에 그게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숨을 10초고 20초고 자기 쉴 수 있는 대로 쉬게 연하게 쉬어가지고 그걸 초식으로 하면 고르게 해서 꼭 20초면 20초로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자꾸 낮게 끌어가면 길게 하려지 말고 그러면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자꾸 뛰어나요. 그렇게 되면요, 이 호흡이 늘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리라는 건 조금씩 해서 늘어나는 참아가면서 억지로 참지 말고
순하게 아니, 그럼 원리라고 그러면 이 용적이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기운이 안에 쌓이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호흡이 늘어나는 원리가 말입니다. 호흡이 늘어나는 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나가는 걸, 네. 이걸 쭉 천천히 왔다가 천천히 가고, 네. 천천히 왔다 천천히 가는 데서 조금씩 늘지. 그럼 원리를 뭐라고 보면 됩니까? 호흡이 늘어나는 원리를. 호흡이 길게 하는 것이지 뭘 원리? 길어진다고. 길어지는 거지. 길어지게 해가지고 길어지는 것이 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호흡 양도. 들어갔다 물론 늘지. 10초가 20초 호흡이면 10초를 곱게 들이마셔서 여기 들이마시고 여기다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또 10초를 거기서 가만히 나가는 동안은 여기 누워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여기 20초가 30초 되고 30초가 40초 되어서 쭉 이래서 이렇게 나가던 것이 이것이 호흡이 길어지면 이 오른 요렇게 딱 바로 나가는 게 아닌데 이게 요렇게 펴지게 좀 펴져. 호흡하는 다리가. 용량이 좀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다리가 느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이면 이놈이 덩어리가 되고 뭐가 되고 하지만 딴 데로 빠지고. 들이마셨다 나가고 들이마셨다 나가는데 무엇이가 간단하고 뭐 뭉치고. 근데 지금 뭐 호흡을 하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의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둬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갔다 올 게 없지. 밑에서 뭐 옆으로 일이 안 빠져도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10초, 여기서 이렇게 30초 해도 괜찮아. 느껴지더라도요. 여기서 뭐가 기운이 꽉 차서 느껴진다는데 그래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내보내니까 그렇지. 안 내보내는 데도 자꾸 느껴진답니다. 이거 안 내보내는 데는 안만 해도 거기 내보내니까. 내보내서 그렇지. 그냥 절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게만 하면 괜찮아. 그리고 금냉법 있지 않습니까? 금냉법을 봄, 여름, 가을 등 따뜻할 때 해도 효과가 있냐고. 아니, 거기 이거 따라도 상관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리고 수술연할 때 말입니다. 수술연할 때요. 물소대어 수술할 때 코 바로 밑에까지 차야 하는지 아니면 목이나 턱 틈에 차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2번 집어넣어야지. 이까지는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 2번 집어넣어야지. 전에 단군이라고 하는 거지 밝음 임금이라고 해서 단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밝음 임금이요. 네. 근데 지금은 한자로 쓸 때 박달나무 한자를 써요. 박달이라는 게 박다 하는 소리요. 박달이라는 게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라는 뜻이 박다. 박달단 하잖아. 박다. 밝은 나무다 하는 소리지. 박다라고 해서 그러지 단자하고 저기 밝은 거하고 우리 부르는 소리로 박달 하니까 박다는 소리로 그 단자가 나간 거지. 단목하라고 근데 책에서 다내는 사람이 단목하라고 그러지. 단수산에 가서 단목하 단이 있나 없나 좀 찾아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밝은 단자에서 이 단자 단군이라고 쓰면 이것도 맞습니까? 아니지. 이건 아니고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박달나무 단자가 한자는 그게 맞고 한자로 쓰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박달단 그러거든. 박다단이야 그러니까. 박다단이다.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원래 아니었고요.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밝을 넘때나 마찬가지로 밝을 단어했으니까. 역자도 밝다는 의미고. 역자도요. 1월 돼 있는 역자야. 주역할 때 그랬어요. 그럼 1월을 합들여서 얘기. 그것도 밝다는 의미가 됩니까? 밝다는. 그리고 요즘까지 공부 가르쳐 주신 중에서 회원들한테 말씀하시는 중에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별 언급하신 바가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평상시나 이렇게 진전에 따라서 조식회나 지감조식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은 지감조식 그럼 마음 공부는 뭐예요? 그것만 하면 마음 공부가 되는 따로 어디가 마음 공부한다고 따로? 진전에 따라서 뭐 따로 마음을 얼마든지 마음 공부는 밝아지는 거지.
수련만 마음 공부를 같이 뭐 병행할 필요 없이 지감조시금쪽 행하면서 그냥 그렇지. 뭐 고전이라는 데가 이런 책을 보면서 늘 마음을 가다듬어 그렇지, 그래. 그런 것도 하는 게 좋습니까? 따로 그건 마음 공부한다고 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마음 공부지. 하는 게. 그리고 이 단학 공부, 이 정신 공부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갈래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도 퍼져나가고 인도로도 들어가고 하는 그 본법은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 예. 서양에도 정신수련법이 있다고 말해요. 서양도 있지. 예.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다 있어. 예. 근데 소크라테스도 공부를 한 분으로 성인으로. 소크라테스도 소인이지 뭐. 같은 공부 다 한 사람들인데 뭐.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한 말도 그러니까 네 밝음을 깨우쳐라 이런 형이 상학적 의미로 보면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현대로 가서는 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은 똑같아. 선천적에 밝았던 걸 후천에 밝혀라는 것이지. 서양의 그 소크라테스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갈래를 보는 겁니까? 뭐죠? 정신수련 보고요. 그것도 우리 한백원에서 내려간 걸로 보면 됩니까? 정신수련 보고 갈래가요. 동서양이 저번에 오색인종이 다 여기 와서 배웠으니까 그리 다 간 거지, 딴 거. 그 소크라테스가 한 법도 우리가 같은 법을 배워나간 거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일본은 일본에서 저희가 했다고 이런 소리 해주면 그건 그 사람들이 건방진 소리고 거기서 한 것이 그 나라 천황이라는 게 여기 백제족들 아니? 진무천황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간 거 아니? 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전부 가르쳤지. 예. 일본의 삼보라는 것이 삼보라는 뭐야? 원망각인데 수정으로 동그란 거 하고 칼하고 네모만 듯한 성경하고 세 가지거든. 칼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각이지. 그럼 옛날에도 서양의 철학자들이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고 했지만은 의학도 잘했고 과학도 잘했고 물리학 이런 거 다 마음으로 잘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런 정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밝아서 다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서양의 정신수련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뭐 종교 나름대로 있고 또 천주교에는 묵상이고 하고 옛날 탁발성이라고 수도승들 들어가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아니야. 얼른 알기 쉽게 예. 예수가 원거에 있지 않나? 예. 원거에 뭐 때문에 한 건데? 경지가 수련력이 높아지면 밝아져서 그래도 밝아져서는 한 건데 뭘. 그러고 그가 공부하길 모세가 했으면 인도가 했으니까 인도가 한 걸 우리 집에 다 들어간 거지. 그러면 그러고 예수도 동방성자가 있다고 하니 동방성자가 누구야? 공자님만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때는 공자님이 있었으니까 공자님 동방성자 얘기했지만 동방성자가 하나만 온 게 아니거든. 그럼 그 꼭대기는 우리 백두산 요금 가지고 얘기해. 공자님도 그런 얘기지. 딴 게 아니고. 공자님이 송나라 무슨데 인나라 사선으로 나온 거 아니야? 공자 아버지가 공치면 해주면 공자가 아버지가 공치가 아니거든. 신장은. 지금 세계에서 이제 4대 성인 성자를요, 뭐,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명을 뽑거든요. 그 네 분이 다 거의 같은 정도의 공부 하신 건 맞습니까? 똑같은데 이제 거기서 모시기 전부가 여기저기 발전 쪽에 호흡 보는 것까지 전부 다 했지 뭐 다른 것까지 했지. 공자님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공자님이 그 전에 이전 어른들이 하던 걸 자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왕조님의 얘기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게 이제 대왕조님의 얼마가 그 위치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얘기했거든. 신임금, 연임금도 이전유교사 윤지권중이라는 게 동구대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윤지권중이 가운데 또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모시가 얼마가 있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설책 이름이 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소설책 단이요. 단. 간? 소설책. 단 소설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소설책 단이요, 단. 밝을 단자에서. 그 소설책 이름이 단이 된 이유가, 단이란 이유는 난 몰라. 그 작자가 그냥 단이라고. 그건 뭐지가, 김정민 그 작자가 그냥. 김정민이가 단이라고 썼지. 그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난 말 안 해. 자기가 그냥 단이라고 쓴다. 단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단이 돼야지. 이거는 신벌이지. 신벌이지. 오퍼는 소식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최대지공들이 여기 뭐야, 오단님이라는 게 정부가 수단이니 뭐 연단이니 하니까 단위도 전공하는데 단이라는 결론과 호흡해서 성공한 게 단이에요. 그러면 단 이후에 또 단학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단학이요. 단학? 예. 여기도 단학이라는 뜻이죠. 단학은 단을 배우는 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단이 나온 이후에 단학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 전부터 단학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단학이라는 없어. 왜 단학이라는 것이 단자를 단단할지 단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단들에서 찬성하는 거고. 예. 그럼 조식법하고 그럼 여기 하는 것을 그냥 도관이라든가 연정원 정도로. 그렇지. 연정원이지 난 그거 공무원들 연정원이었지. 호흡법 초기 단계에서 호흡법? 묵자식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묵자식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들 제대로 잘 써놓은 게 아니고 호흡법 메커니즘을 제가 많이 왔잖아. 묵좌식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묵좌식당이요. 묵자식당. 예. 그게 그게요.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로. 예. 가만히 앉아서. 잡생도 거짓말을 한다. 근데 호흡 공부시 단계별로 줄 때 어떤 지나가는 단계로 보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계로? 네. 호흡은 단계로 엄청 쪼개려면 얼마든지 쪼갤 수도 있지만 호흡이 나가는 계단 중에 하나로 그러면 그 공수님이 공수던기에 적은 그 잠순 수련원과 비슷한 거는 그거하고 묵자식당하고 한 거는 비슷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으니 현빈일기라고 공수님 지금 여기서 이제 기가 일로 흘러가는 것을 그 공수님한테 제가 직접 현빈일기가 들은 적은 없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현빈일기라고 해서 이제 현빈일기라는 건 내가 쓴 문제가 아니고 예. 예전 책에 있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한국인이 쓰인다. 그리고 이제 기와 식을 분리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기라는 것은 자연이 있는 거고 식이라는 건 내가 죄 들어놓은 거 식이고 똑같은 거지만 이 안에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발 속에서 예. 발 속에서 자연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들어오는 건 꿈으로 죄이 들어오는 건데 분리가 되지 않게 기와 식이 분리가 가능한 말하자면 기는 들어가고 숨은 내보내고 기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가 가능한 거예요. 기나 식이나 마찬가지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운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기로만 쭉 들여 마시는 걸로 알지만 여기는 공기도 들어가고 공기 아닌 것도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기식 분리가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기식 분리가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 만한 공부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지. 나중에 높은 단계에 가야 가능합니다. 얕은 데서 힘들걸? 그리고 이제 수련의 진전이 되면요. 뱃속에 어떤 형체를 느끼거든요. 뭉글뭉글 하게 된다.
관절만화든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쫓아나갈 때라든가, 이 형체를 어떤 용어로 사용합니까? 형체를 그걸 너무 형체에다 치중을 하면 호흡이 잘 안 돼. 형체가 있거니 하지. 예.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이만하니 얼마하니 이런 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그런데요, 그게 이 계란만 하다고 하거나 주먹만 한 것이 여기 있어서 호흡을 끝나고 난 뒤에도 이름이 왔다 갔다 호흡을 중지하고 안 하고 있을 때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낀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지식하는 사람인데 네. 그 지식을 하는 사람이 그게 힘이 들어가서 이제 들락날락하고 덩어리가 뭉쳐져. 그건 호흡만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덩어리가 그렇게 뭉쳐집니다. 약간 뭉쳐지는 단계는 크게 관계는 없겠죠. 약간 좀 있다는 건 거기에 기운이 있는 것 같지. 근데 그것을 용어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덩어리이고 핵심인 것이 안에 있는 용어는 그것은 호흡하는 데서 번식은 웃는 게 번식이야. 웃는 게 번식인데 그건 기운이 뭉친 거지. 그냥 기운이 뭉친 거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기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죠. 기는 기지. 근데는 기라고는 못하지. 기라는 게 어디 뭉치는 데가 있나? 기가 어디 뭉치진 않거든. 아마 대기 중이라도 기가 굉장히 있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디 가서 뭉쳐서 덩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 이제 기가 이 안에서 호흡성체, 이제 산소와 이런 것도 가지고 기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게 걸려서 같이 뭉치는 거지. 예, 그런데 그것이 단전에 쌓인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축적되는 의미가 아니면 잘한다고 보는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신의 합의인데 어떤 높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단계가 있겠지만 그것이 쌓인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주 잘하는 호흡에는 그런 걸 따로 쬐질 않는데 좀 처음 사람한테는 첫 번에 그게 많이 써요. 쌓인다. 근데 수련 시에 이제 졸린 것이 있습니다. 졸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초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좀 진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졸음이는 거에 대해서. 졸리는 건 피로를 참지 못하니까 졸리는 건데 뭐 그게 공부 차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식이 잘 될 경우에 잘 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식이 잘 될 때 잠이 오나? 제대로 잘 되면 잠이 전혀 안 오고, 피로하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피로하니까 잠이 오지. 조식이 잘 되면 열흘 앉아야도 피로가 안 와. 그게 졸리는 건 언제 졸리느냐면 이때 졸리던데 호흡하다가 호흡 생각을 잊어버리기 졸리는 거예요. 호흡을 잊어버리니까 졸리지. 호흡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거기 들어가는데 졸릴 새가 있나. 그리고 좀 수련할 때요, 방구를 끼게 되지 않습니까? 방구요. 방귀요, 방귀. 방귀는 뭐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 뭐 나가는 건 못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수련시 방구 끼면 기가라든가 아니면 기운이 휘어나가는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하는 호흡하고 거기 속에 있는 잡기하고는 같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상관없어. 그럼 이제 지금 수련 중에요. 산에 들어가서 금냉법을 겨울에도 하고 있답니다. 물이 아주 찬 데서 이거 하고 하는데 동상 걸린다든가 뭐 잘못되는 거 없다. 수련법은 금냉법을 정식으로만 하면 절대로 감기되거나 수련이 좀 진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혹시 동상이 안 걸릴까 걱정이 돼요. 동상 안 걸려. 해보면 알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시면 아까 그 뱃속에
기운이 뭉쳐진 상체가 있거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안 좋다고 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태가 있다면 그건 호흡이 들던 거죠.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못해. 순조롭게 숨기도 해야. 숨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공간에 여기 뭐가 암만 바람이 다니고 공기가 다닌다고 해도 여기서 만져지는 게 있나. 없는 것이 정식인데,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가서 덩어리가 커다랗게 해서 뭐 이게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 소리를 많이 듣어요. 정식 호흡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형체로의 호흡처럼 다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 내가 늘 그러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옮기는 게 번번이 아닌데 호흡은 길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한다 말이야. 그건 말고 이거 다 말고 가만히 들어왔다가 한전에만 여기 들어왔다가 가만히 나가는 것도 1분 거좀 해도 되고 2분 해도 되고 3분 해도 괜찮고 호흡이 말이야.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에 이것이 길게 혼자 힘들으니까 여기 딱 왔다. 이제 호흡이 좀 길어지니까 40초나 50초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길이 떨어졌다. 이 길이 떨어졌다는 게 좋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호흡이 조금 길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늘 여기까지 왔다 돌아나가고 이러는 것이 여기서 또 이제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게 내 호흡이 길어졌다는 걸 측량하는 거다. 그래 이제 여기서 또 이리 오고 이렇게 와서 나가는 것이 그건 호흡을 길게 하는 절차지. 본 호흡은 여기서 요만 내려나가는 거 알고 있다. 실제로는요, 여기다가만 호흡을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호흡을 쉬게 되면 호흡이 좀 더 들어가고 더 쉬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호흡 길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길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만 왔던 건 요만큼 더 왔다. 여기까지도 호흡이 요만큼 더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내 공부하는 건 느는 재미로 그놈을 시키는 거지. 첫 번에 그냥 하라면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니까 내 공부가 여기서 40초가 되냐, 내 1분 근처가 여기로 오느냐 하는 그게 직접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첫 번부터 이걸 직접 하는 거니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호흡을 여기다만 대고 하실 때하고 이쪽에 왔을 때하고 이쪽에 이렇게 왔을 때는 피로를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요. 피로? 여기에 있을 때는 안 필요한데 이쪽에 돌아가고 난 뒤부터는 조금 연습하려고 하니까 피로가 오지. 여기만 가지고 괜찮은데. 근데 첫 번에 여기만 가지고 괜찮다면 이걸 길게 자른 게 뭐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보다는 길었구나. 여기까지 왔다. 여기 올 때보다는 내가 좀 길었으니까 여기로 왔지. 여기 자기가 길어가는 재미로 이걸 보라는 거지. 이것이 꼭 필요한 거 아니야. 들락날락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의식으로만 여기까지만 와서 바로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 표현 중에요, 아까 그 덩어리 지는 게 많이 덩어리가 돼서 끙끙거리고 맨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방법이? 거기다 침을 주니까 덩어리가 생겨. 침을 안 주면 덩어리 안 생겨. 호흡법을 힘을 안 준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힘이 들어가 있으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침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침을 줬다는 거지. 방법만 고치면 바로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불룩불룩한 사람이 있어.
참된 걸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요. 그래서 지식하는 사람들은 아래 단점 모르고 배를 쓰지 거지 않습니까?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른 맞지 않아. 그 버릇을 가지고. 근데 이 호흡을 하다 보면 분전까지만 시더라도 압력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호흡을 이렇게 하면 한 가운데 압력이 약간씩 은근하게 약간 생겨서 약간의 힘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선생님한테 법관들하고 이렇게 지금으로도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제 끝나는 길이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지금 내려가면 더 그런 보도요. 같은 칼을 가지고 리본도라도 같은 칼을 가지고 딱 비리면 이놈 날이고 이놈 날이고 이놈 날이 쑥 뿌려져가지고 칼이 쑥 뿌려진다. 그런 있지. 이거 그거는 너무 칼인데 잘난 칼. 분들이 기자가 와서 이놈을 때리는데 꼭 오는 것 같아. 이놈이 죽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놈을 딱 쳤는데 또 이게 안 끊어지거든. 그렇게 안 끊어지는 칼이 그 보도를 가지고 쳐도 꼼짝 않는 칼인데 칼 좀 날려 말라고 그러니 내하고 속을 자니까 못 쓰게. 왜 그렇고 강하긴 마찬가지 칼인데 똑같은 칼인데 어떻게 나더러 그러지 않아. 너는 7분 8분 10분에 가까운 호흡이고 나는 1분 반 몇시 안 되는 호흡인데 네가 때리면 내 팔은 끊어지는데 뭘 좋아서 네가 그러냐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쳐다만 봐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더 높은 호흡을 하는 건 알았어. 이거 왜 몰라. 저보다 길다는 게 대번 알지. 약한 놈한테는 제목을도 강한 놈한테는 못 제먹어.